여러분, 라나입니다. 오늘 지금 방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과의 협상을 위해서 이슬라마바드에 이제 또 역시 제러드 쿠시너하고 스티브 위코프하고 갔지요. 그런데 뭐 간다 만다 하더니 또 제이드 벤스 부통령도 지금 화요일 날 협상을 위해서 다시 이슬라마바드로 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란이 이제 협상 테이블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녹음을 할 이 순간에는 아직 확실하게 안 나왔는데 두 두 주간의 휴전 데드라인이 수요일 날 끝납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로서는 내가 그것을 연기할 생각이 없다. 이제 만약에 협상이 안 되면 모든 발전소와 교량을 다 폭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사이에 이제 어떻게 일이 되고 있는지 보면 되고, 그건 이제 세상에서 전해주는 이란 관련 뉴스예요. 근데 이제 저는 뒷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니까 그 뒷소식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란 관련 그다음에 테크놀로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란 관련으로 이제 우선에 늘 하듯이 디스클레이머 하겠습니다. 미국과 세계의 숨겨진 정보와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해주는 라나방송TV는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깊은 진실과 배경을 분석해서 전달하고 모든 내용은 엔터테인먼트용이며 법적 조언이 아니고 사실관계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판단은 시청자 각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란 실제로 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따로 있다 그랬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하고 있는 대상,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해양법, 그리고 해상 운송 시스템이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서 운영을 주도해온 구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인도양, 중동 근처까지 이어지는 주요 해상 운송 라인 전체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경고를 비밀리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특정 해운 회사들과 항구들을 군이 추적할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근데 요전에 인도 배를 소규모의 이란 보트인가요? 파이어를 했죠. 그래서 인도가 되게 화가 났고, 또 그런 와중에 한국의 또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또 인도를 방문 중에 있죠. 방문이 끝났나 어쨌나 하여튼 그 뉴스를 보고 제가 좀 웃음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외교 역학 가운데서 내가 보기에는 지금 한국이 갈 바를 모르고 헤매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전 뭐 한국 얘기를 뭐 자세한 인터넷에서 한국 뉴스가 나오면 드리지만 뭐 한국 뉴스가 별로 없죠. 전 세계의 지오 폴리티컬 이슈를 전해 드리는데, 한국은 제가 보기에는 일부러 그러는 것 같습니다. 몰라서 그런다는 면은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지금 유럽은 아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네들하고 의논도 하지 않고 이란을 쳤기 때문에 뭐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나토를 뭐 다시 구성을 한다 어쩐다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아주 듣던 중 반가운 소리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할 경우에 대비해서 방송의 내용을 다룬 그 방송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하던 얘기를 계속하면 제가 또 그 배 실어날르는 해운 회사들이 석유나 무슨 천연 자원만 나르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인신땡땡 관련 그 얘기를 따로 방송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다 연결되어서 여러분들은 전체 픽처를 제 방송을 들으시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던 얘기를 계속하면 특정 해운 회사들과 항구들을 군이 추적할 거라는 경고를 보낸 거예요. 이제 그 여러 주요 해상 운송 라인에 대해서 회사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유는 사동 그이 주요 아동의 그 성 그 관련 그 비즈니스 하는 그 조직들 그러한 인신땡땡하는 조직들의 범죄 활동 때문에 그렇게 군이 추적을 할 거란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이게 지금 오늘 중요한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작은 자석 같은 게 있는데 그거는 아무도 모르게 선박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치는 매우 빠른 군사용 드론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고 이 드론들은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면서 거의 탐지가 불가능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또 다른 방법으로는 수중에서 작동하는 장비들이 있는데 잠수형 드론이나 소형 잠수정 같은 것들인데 이것들도 매우 빠르게 움직이며 선박에 근접해서 선박에 접근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석 장치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군이 굳이 공개하지 않은 초고속 드론을 사용할 수도 있고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른 드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여기서 일반 세상의 방송들은 절대 그 인신땡땡 관련으로 이란 문제를 뉴스를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죠. 그 딥스의 그 불법적인 사업이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거 있는데 근데 그게 그 힘모자들이 이란 공습을 하고 작전을 하는데 그게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한 거다라는 거를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고 오늘 연결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방송 들으면 이런 얘기 없습니다. 인신땡땡이 이렇게 깊게 이란과 관련되고 그 호르무즈 해협을 드나들락거리는 선박 그에서 중요하고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지난 방송을 들으셨던 분들은 이미 밑바닥으로 지식이 잘 깔려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잘 알아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던 얘기를 계속하면 그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른 드론들인데 거기에다 더해서 플라즈마 드론이라고 불리는 기술이 있는데 뉴저지 상공에서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얘기 방송에서 작년인가요 한 적이 있어요. 뉴저지 상공에서 목격된 그 드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결되는데 이 기술은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까지 연구되어 왔고 커틀랜드 공군 기지에서 개발된 것으로 이 플라즈마 드론은 엄청나게 빠르고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까운 수준으로 이동할 수 있고 아무도 모르게 선박에 접근해서 자석 장치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자석 장치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 이 안에는 특별한 기술이 들어있는데 이 장치를 통해 거대한 선박 전체를 하나의 소나 음파 탐지기라고 번역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나처럼 바꿔버려요. 그 선박 전체가. 그러면서 선박 전체에 퍼지는 소리 진동을 통해서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감지할 수 있고 다양한 주파수를 조절해서 사람들이 소리라든가 대화까지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군이 가진 기술은 정말 절대적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방송에서 늘 와서 얘기하듯이 니들은 우리가 무슨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 내가 지금 말할 수는 없는데 너네들이 상상할 수 없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하는 자신감 있게 말하는 거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늘 말씀드렸듯이 반복하는 게 학습의 효과라 그랬죠. 여러분 한 번 들으시고 지나가면 이게 뭐래? 그렇지만 이제 여러 번 들으시면 나 전에 들은 것이 이제는 이해가 되는구나 하는 그 아하 모먼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베네수엘라에서 슈퍼 솔지어 얘기도 했고 사닉 웨폰 음파
웨폰 얘기도 했죠. 그걸 썼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제가 말하는 그 작은 자석 장치 같은 이런 걸 새롭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림으로써 이런 기술들이 현대전에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다른 기술은 이제 늘 제가 말씀드린 골든돔과 그 새로운 통신 시스템은 얘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어떤 전기 장치나 자석 또 기존의 군사 기술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에너지는 매우 강력한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이 에너지 골든돔과 연결된 이 에너지 시스템은 언젠가는 그 골든 글로브 같은 형태로 확장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강력한 주파수 기반 시스템은 위성도 필요 없고 20세기식의 지금 21세기죠. 근데 22세기에 그러니까 1999년까지죠. 그때의 통신 시스템은 전혀 필요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방식에도 의존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통신 방식에도 의존하지 않고 전기장치도 필요 없고 자석도 필요 없고 지금까지 이야기한 첨단 군사 장비들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또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이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좀 조심스러운 이유는 그 정확한 이름을 좀 말하기가 어려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이 에너지 골든돔과 연결된 이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처럼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골든 글로브 같은 형태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이 헷갈리실까봐 이 사람이 왜 저 말입니다. 왜 작은 자석 장치 얘기하다가 다른 거로 넘어갔느냐? 이제 그 작은 자석 장치 같은 것이 그러한 선박에 접근해서 부착할 수 있고 그 안을 그렇게 완전히 그 안의 것이 모든 되어져 있는 일을 노출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얘기하는 이유는 그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는 데에 이거는 뭐 식은 죽 먹기라 이거예요. 그거가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It's a breeze. 그 뭐 식은 죽 먹기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호르무즈 봉쇄하고 자신만만한 이유가 다 이런 테크놀로지가 뒷배에 이렇게 든든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요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그리고 이제 그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골든돔 얘기 넘어갔고 이렇게 했습니다.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야지 여러분들이 아이고 이게 뭔 소리냐 그러고 또 그러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그 타이더 낫 하여튼 뭐 그 이렇게 매듭을 한번 지었고 그 다음에 아까 하던 얘기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한 그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골든돔과 연결된 이 에너지, 이 시스템, 이게 이제 거대한 네트워크처럼 작동한다는데 이 에너지는 특정한 주파수를 기반으로 작동을 하고 이 주파수는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해온 위성 시스템이나 통신망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위성도 필요 없고 기존의 통신 인프라도 필요 없고 말 그대로 완전히 새로운 구조인데 지금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단순히 군사작전이나 정치적인 움직임만이 아니라 기술 자체가 바뀌고 있고 그 기술을 통해서 감시, 통제 그리고 정보 수집 방식까지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보태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6천여 개의 기술이 있는데 딥스가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에게 슬슬 그걸 풀을 거라 그랬죠. 근데 푸는 것 중에 시작은 이미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술은 이미 있는 거다.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실제 우리 풀리면서 첫 번째로는 이런 군사, 밀리터리가 쓰고 군사 작전에 그것이 어플라이가 적용이 돼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기술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그 이란 공습을 하면서 이란의 그 딥스의 거점을 완전히 말살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을 통해서 감시, 통제, 정보 수집 방식까지 달라지고 있다는, 이거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이해하시고 계시면 별로 이제 앞으로 세상에 놀랄 일이 별로 나와도 여러분들은 나 옛날에 이거 들었어, 놀랄 것도 없네, 이렇게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하시도록 이런 뉴스를 미리미리 말씀드리고, 여기서 잠깐 곁길로 나가겠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 방송에 뭐를 들었냐면, 그 외계인이라든가 UAP라든가 UFO라든가 또 그 항공 우주 관련의 기술을 연구하고 많은 그 비밀 연구를 하면서 세계의 아주 그 계통의 아주 전문가, 과학자들이 이제 사라지고 죽었다 그랬죠. 제가 그 방송을 미리 했습니다. 저는 그 방송을 미리 했는데 어제 팍스뉴스에서 10여 명의 과학자들이 사라지고 있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으며, 또 트럼프 대통령도 언급을 하기를 이게 뭐 우연한 일이기를 빈다. 그러나 이게 무슨 일인가, 조사는 필요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얘기를 언급했다라고 팍스뉴스에서 파이널리 드디어 그 제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걸 글쎄 몇 주 됐나요? 이제 뭐 제가 그 사라진 과학자들 얘기를 사람 이름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던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혹시 안 들으셨던 분이 있으면 그 제목이 있으니까 가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그럴 때 되게 기분이 좋아요. 나 저거 방송에서 미리 얘기한 건데 인제 저런 얘기 하누만. 그러한 순간이 너무 많죠. 요새는 제가 항상 미리미리 말씀드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방송에서, 라나 방송에서 들었는데 또 얘기가 나오겠지 하면 얼마 있다가 그 얘기가 또 나오곤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 라나 방송의 신빙성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도록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늘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하면, 흰모자가 잘하고 있어, 뭐 이기고 있어, 딥스들 완전 작살내고 있어, 뭐 아무 문제 없어, 승승장구하고 있어, 이렇게 말만 하면, 근데 뭐 어떻게 해서 잘하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 나부터라도 벌써 그런 거 안 궁금하세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에비던스, 증거를 대고 있었던 과정을 소상하게 말씀드림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리 해서 이렇게 신모자가 지금 승리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테크놀로지라든가 이런 소상한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어떤 때는 글쎄 이러한 기술적인 얘기를 이렇게 상세하게 할 필요가 있나? 이를테면 지난번에 그 고스트 머머라고 그 나노 다이아몬드가 장착된 그 조끼를 입고 있었죠. 그 육군 대령이 그 이란의 그 산악지대에서 그 사람이 48시간인가요? 혼자 외롭게 거기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으면서 그 조끼, 그게 고스트 머머라는 기술인데 그거를 입고 있으면서 그 사람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포착이 돼서 그 사람을 구출해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기술이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아마 2번에 걸쳐서 상세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여행 중에 있었고 미리 떠나기 전에 이게 매우 중요한 정보이기에 제가 미리 녹음을 하고 좀 아우러 타운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소상하게 들으시면서 어떤 분이 댓글에서 이런 거는 너무 압권이다 그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신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테크놀로지가 여러분들이 자세한 속내용은 몰라도 그냥 이런 게 있대 하고 알고 지금 여러 가지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식을 들으면 훨씬 더 이해가 되고 마음이 안심이 돼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잘하고 있대. 근데 어떻게 잘하는지 그래한 잘하고 있는 그 디테일,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는 게 제가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이 났는데 그 구출된 대령이 이제 아이 3명이었던 것 같은데 그하고 아내하고 이렇게 가족 사진이 그 뒤에는 그 비행기를 뒤에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사진이 있었어요. 군복을 입은 그 사진이 있는데 그 사람이 God is good 그랬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 이렇게 처음에 그 무전을 칠 때에 처음에 이게 이란이 친 무전이냐 뭐 이러면서 이 미국의 전쟁부에서 받을 때에 그 사람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이래. 그걸 알아내고 그 사람에게서 온 것으로 인지했다라는 말을 제가 방송에서 한 것 같은데 그 가족 사진을 제가 며칠 전에 봤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마음을 먹고 봐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그 가족이 얼마나 그 표정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화목한 가정이며 그 대령이 정말 얼굴도 아주 뭔가 이렇게 좀 잘생긴 편이에요. 근데 선하게 생겼더라고요. 인상이 너무 좋고 아이들도 어린 아가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로한 그러니까 젊은 그런 대령이었는데 글쎄 나이가 한 40대 에서 40대 후반인 것처럼 보여요. 뭐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서 그 사진을 보고 너무 제가 눈물이 찔끔찔끔 났어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이제 마지막에 구조될 때까지 얼마나 그 사람이 주님을 100% 의지하면서 그렇게 그 구조가 된 걸로 이해를 해서 그때 참 제가 마음에 큰 감동이 왔습니다. 물론 뭐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뭐 항상 살고 뭐 죽음은 전혀 없고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죽든지 살든지를 떠나서 그 순간에 전적으로 100%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곁길로 나갔으니까 또 들어갈게요. 돌아가서 아까 하던 얘기를 계속하면 그래서 이 아까 말한 그 지금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단순히 군사작전이나 전체적인 움직임뿐만이 아니라 기술 자체가 계속 쓰여지는 기술이 바뀌어지고 있고 그 해상 운송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박 하나하나가 감시 대상이 되고 있다. 요게 오늘의 키워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이제 그 선박 하나하나를 선박에 뭘 싣고 지나갔겠습니까? 그동안 뭐 오일도 있었겠지만 뭐 여러 가지 뭐 마약이라든가 이제 사람이라든가 뭐 아주 가장 불법적인 거 뭐 무기라든가 뭐 등등등등 뭐 그 딥스가 그 수익을 올리던 사업들을 그리로 지나다니면서 선박에 싣고 다녔을 건데 그 지금은 제 키워드 여기가 오늘 중요한 얘기인데 그 선박 하나하나가 감시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 감시를 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이런 신기술이 적용이 된다. 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더더욱 아까 그 자석 얘기했죠. 그래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실시간으로 파악될 수 있는 수준까지 와 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그 명심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범죄를 잡기 위한 수준을 넘어서 전체 시스템을 다시 정비하려는 움직임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박을 수색하고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그뿐 아니라 그 기술은 선박 내부를 통과해서 그 안에 몇 명이 있는지도 파악이 되고 실제 그 선박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거의 3D 이미지처럼 만들어낼 수도 있대요. 기술이 엄청나죠. 그래서 적외선 이미지부터 시작해서 거의 의료 장비처럼 우리 왜 엑스레이 같은 거 찍잖아요. 뭐 MRI 같은 거 찍잖아요. 병원에 가면 우리 몸속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마치 그런 것처럼
거의 의료 장비처럼 내부를 들여다보는 수준이라 그래요. 그래서 병원에서 방사선 쏴서 내부 보는 것처럼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금속을 통과해서 안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이 가진 기술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전돼 있다는 말은 매번 방송에서 얘기하고, 이번 스톰 작전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그 놀라운 기술의 적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뿐만이 아니라 테러 조직과 카르텔, 지난 방송들에서 한두 달 지났나요? 그 멕시코의 그 가장 고칫거리가 이제 카르텔이라, 오히려 멕시코 정부 자체가 이제 카르텔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다 그랬죠. 대통령조차도. 그래서 트통이 그 카르텔을 거의 이제 작살을 냈잖아요. 그거에 대한 시날라와 카르텔 등과 거기에 또 두목을 비롯한 가족이 미국에 오고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엘멘초인가 뭐 그 사람은 뭐 두목은 죽고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방송에서 자세한 내용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란으로 옮겨갔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라든가 그런 테러 조직이라든가 카르텔이라든가, 테러 조직은 하마스 뭐 그 헤즈볼라 뭐 이런 애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카르텔, 아까 말한 멕시코의 카르텔이라든가 베네수엘라의 카르텔 등등, 그러한 또 중국까지 직접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대를 다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이제 이란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니네들 그 우리 말을 들어라, 어떤 모양이라든지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중국이 지금 계속 이란을 압박하고 있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또 중국 CCP, Chinese Communist Party의 약자죠. CCP는 움직이고 있는데, 시진핑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하려는 그 움직임이 있고, 다음 달에 중국에 가서 시진핑과 협상을 할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왜 가는지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건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작전이에요. 뭐 하나 끝나면 하나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난 방송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방송에서 뭐 터커 칼슨이나 캔디스 오웬스, 뭐 알렉스 존스 같이 소위 말하는 인플루언서들, 걔네들이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뭐 미국이 큰일 났다니,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스라엘 총리의 말만 듣고 뭐 그 사람한테 꼭 붙잡혀가지고 하는 대로 한다는 이런 가짜 뉴스는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이 들으실 필요도 없고 동요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완전 가짜 뉴스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이 흰모자 측은 걔네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를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 걔네들이 인플루언서라고는 하나 그들의 영향력이 별로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걔네들이 그래봤자 실제 마가의 그 패트리어트들, 미국의 마가에 찬성하고 애국자들은 걔네들 인플루언서들의 말에 전혀 동요되지 않고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게 이 흰모자의 어세스먼트입니다. 평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경 쓰지 않으시기만 됩니다. 그래서 국방부도 뭐 그 사람들 신경 안 쓴다 그러고,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이거는 지난 한 2달 전인가요? 언제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12월 달에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12월 달에 그 이야기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네시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은 군, 밀리터리와 금융 시스템 과학자들과 협력해서
새로운 기술을 그 미국에서 개발하고 그것을 전 세계로 확장하는 큰 프로젝트인데, 제가 제네시스 미션이라 제네시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방송에서 자세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은 결국 전 세계 시스템과 연결되는 또 하나의 제네시스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이런 소소한 논쟁에 대해서 그 국방부는 관심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모든 것은 펜타곤에서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 일란 머스크와 관련된 투자라든가 우주군과 연결된 작전, 그리고 전 세계의 다양한 민간 분야에서 진행되는 투자들은 계속 앞으로 나가면서 제가 조그맣게 말한 제네시스 프로젝트들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이것도 몇 달 전에 방송에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지금 어떤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있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이거 완전 공산주의 당이 돼버렸고 아주 극좌가 됐죠. 그래서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들은 미국을 완전히 망해 먹으려고 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일부 민주당 인사들 중에서도 그들에게 염증을 느끼는 자들, 또 중간에 끼어 있던 사람들, 협박이나 압박 구조에 있었던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설 자리가 애매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이동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과거 방송에서 했습니다. 그 중에는 전 세계에서 미국으로 들어온 미국 수많은 억만장자 빌리어네어들이 자기 이를테면 중동 국가들에서도 유럽에서도 자기네 나라에 있기가 어려우니까 그 돈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다, 이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이러저러한 어떤 뜻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공화당도 아닌 민주당도 아닌 새로운 정당을 만들 거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 일란 머스크도 포함해서. 그래서 왜냐하면 그들의 투자와 자금이 지금 당장은 직접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연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이게 뭐를 암시하고 있냐면, 현재로서는 그런 새로운 어떤 파리가 이제 정당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걸 만들었다가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고 나면 그것이 다시 뭐 공화당으로 다시 병합이 되던, 그거는 나중 얘기고, 우선은 일단 새로운 정당 쪽으로 자금을 옮기고 나중에 결국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가능성이 있는 게 이들이 갖고 있는 시나리오예요. 일란 머스크가 그거를 정당 하나 만들자 하는 걸 주장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군사작전 이후에도 결국 전체 구조는 다시 합쳐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으로 가는 중국 방문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면, 방문의 중요한 이유는 하나는 미국이 현재 상황을 조금은 좀 경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 내부 상황 때문에 그런 건데, 중국의 여러 지역, 섬이라든가 어떤 프로빈스 등에서는 그 중국 공산당의 운영 방식과 글로벌 활동에 대해서 강한 반발이 있습니다. 기업이라든가 사업가라든가 정부 고위 인사, 군 내부까지 권력층의 반발이 지금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흰모자, 와일햇이라고 불리는 세력과 그 가족들, 매우 높은 위치에 있는 인사들, 이른바 드래곤 패밀리, 들어보셨죠? 그들과 같은 가문과 드래곤 패밀리 가문들까지 포함해서 그 강한 보복을 원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CCP,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그래서 이러한 상황은 매우 큰 규모의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수백만 정도 사람들이 희생이 될 그런 수도 있다라는 것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길게 보면 100년 이상 이어져 온 사건들, 여러 가지 그런 CCP가 이제 결국은 로스어린이가 만든 건데, 그거에 대해서 100년 동안 이어져 오면서 봉쇄를 통해서 바이러스, 뭐 부패,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사건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이 분노가 쌓여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뭐 당연하죠, 여러분. 그냥 압박 속에서 살았는데 이제 그 어떤 물꼬가 좀 트이면서 그런 분노가 쌓여서 리탈리에이션, 어떤 보복을 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이제 엄청난 희생이 일어나는데, 그러한 얘기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뉴스죠, 여러분. 중국의 뉴스는 한국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여파가 결국 한국까지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 내부라든가 미국 내부에서도 정보 라인들에서 이 지금 굉장히 플루이드 시츄에이션, 이러한 뭐가 촉발될지도 모르는 이런 중국의 뉴스들이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만약에 대규모의 그런 그 보복이 현실화되면 엄청난 인명 피해로 이어지고, 이것이 주식시장이라든가 세계의 주식시장, 무역, 그 다음에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트통이 하려는 거는 뭐냐면, 이제 이런 걸 알고 있으니까 힘모자가 일종의 통제된 충격을 가져와서, 충격이 있긴 있는데 컨트롤된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드 샥이라 그래요. 그래서 통제된 충격을 하려고 하고 주려고 하고, 중국의 붕괴가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전 세계 무역 시스템이라든가 항구라든가 물류망까지 에게까지는 큰 타격을 주지 않도록 조정하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힘모자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뉴스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이러한 상황을 조율하고, 그 중국 내부 변화가 전 세계에 아주 완전한 케이아스, 어떤 큰 혼란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려는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인데, 요거는 숨겨져 있죠. 사람들이 요걸 모르죠. 제가 방송에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지난번에 그 카카오뱅크에 그 자일구독료 보내신 분, 히노테 소피아, 자주 보내주시죠. 보내주셨고, 뭐 요즘 그 슈퍼땡스나 그 구독료가 좀 뜸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면 저에게 후원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건 다른 뉴스예요. 다른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장난을 좀 또 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요 얘기는 어저께인가 그저께 방송에서 했는데, 다시 또 같은 정보가 또 올라와서 예수님이 자신을 안고 있는 사진을 올렸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서 그 모든 일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한 예수님 사진을 올린 게 사람들한테는 뭐 의아하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는 영적인 거라, 이건 제 해석이에요. 영적인 거라,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런 일을 다 진행하고 있다라는 어떤, 저희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매우 기쁘고 안심되는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그 일국의 대통령이 그렇게 너무 막 예수님을 그 자기를 이렇게 허그하고 있는 사진 올리고 이런 것은 사실 일반 사람들에게는 매우 드문, 굉장히 생소한 일이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걸 지금 잘합니다. 그리고 뭐 백악관에서 뭐 폴라 화이트나 난 그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도 않지만, 하여튼 그 기독교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그 다 트럼프 대통령의
어깨에 손을 얹고 몸을 다 이렇게 손을 다 얹고서는 기도하게 하고 이러한 사진도 많이 나오고 실제 그런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실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돌아옴으로 해서 과거 일기 때도 그랬지만 완전히 기독교 국가로 지금 변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무슨 뭐 적그리스도니 뭐니 참 답답한 소리 하는 사람들 참 뭐 그렇게 겉으로는 하면서 뭐 아니다. 아이고 여러분들 딥스가 절대 타협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것으로까지 기독교인 척 하면서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왜? 걔네들은 사단을 예배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얘기는 좀 더 여기서 계속 안 하고 싶습니다.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근데 뭐 아직도 뭐 글쎄 잘 아나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아직도 그러신 분 있는지 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란도 그렇고 축하할 만한 상황이에요. 우리들이 뭐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좋은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뭐 걱정을 하고 있는 것도 웃기는 얘기인데 사실 미국 측면에서 보면 바이든 행정부 때 우리가 비교해 보면 지금은 엄청나게 우리가 진짜 축배를 들어야 될 그런 날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이해하시고 이란도 뭐 전쟁이 길게 갈 거니 어쨌거니 의회의 승인 없이 뭐 2달 안에 할 수 있는 전쟁을 할 수 있는 기한은 2달이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번에 뭐 4월 안에 끝내야 되니 어째느니 뭐 그러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길게 가는 전쟁 아닙니다. 늘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5년 전부터 떠들었죠. 전 세계 핵전쟁 없을 거다. 그거 핵전쟁 일어날 것 같은 그러한 상황까지는 갈 수 있으나 절대 그 일은 없을 거다. 왜? 제가 말씀드렸죠. 중국의 일례를 들어드렸어요. 방송에서. 중국의 그 핵무기는 다 물에 잠겼어요. 물에 가보니까 물에 다 이렇게 잠겨 있더라 이거예요. 나는 그것도 또 웃기는 얘기예요. 그 소식 전달해 드리면서도 좀 웃었는데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핵무기의 핵코드를 그 뭡니까 우주군이 다 disable 다 이렇게 작동 못하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핵무기는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미국의 우주군은 US 스페이스 포스는 뭐 우주에서 전쟁할 때 뭐 쓰여지는 뭐 그런 우주 관련도 물론 있지만 핵심은 뭐냐? 사이버상의 업무가 주된 업무다라는 말씀을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관련으로는 우주군이 전 세계를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지에 어디 지역에서 통신하면서 지들끼리 주고받는 얘기도 원하면 필요하면 제가 중요한 얘기 했습니다. 원하고 필요하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미줄 안에 우리가 전 세계에 글로브가 있어요. 지구본이 있죠. 동그란 지구본이 있다 할 때에 그 지구본을 양파망보다도 더 쫀쫀한 그 네트, 그 피쉬 네트보다도 더 쫀쫀하겠죠. 그렇게 해서 다 감싸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보도 원하면 들을 수 있다. 이거 취할 수 있다. 왜? 그런 테크놀로지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무슨 테크놀로지라는 얘기도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던 얘기를 또 계속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란과 관련된 상황을 보면 오늘 여기저기서 들으셨겠지만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에 휴전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이미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한테 경고 보냈죠. 폭격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라. 레바논에 손 대지 마.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사실만 갖고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총리 말에 꼼짝없이 그 사람한테 잡혀갖고 그 사람 말 듣는다라는 말하는 사람들은 좀 요런 거 좀 잘 듣고 누가 보스인지 좀 구분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는 이제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경고를 하면 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은 이런 경우가 있었죠. 트럼프가 이란에 이제 시위대를 죽이는 거를 멈춰라. 우리 계속하면 우리가 이제 개입할 거야라고 경고했을 때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희망을 잃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하고는구나. 아이고 이란에 있는 국민들이 시위대가 아이고 우리는 희망이 없네. 트럼프 우리 안 도와주네. 지금 한국 사람들 잘 들으세요. 이건 뭐 비슷한 뭐 좀 비슷한 경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낮에 그러다가 갑자기 한낮에 군사 공격을 감행하죠.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말하려느냐, 트통은 자신이 한 말을 꼭 실행에 옮긴다는 거예요. 그냥 립 서비스 안 한다는 거예요. 하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되게 가공할 만한 그 신뢰도 있지만 저쪽 이란의 그 지도층이나 그 IRGC 그 혁명 수비대 같은 애들은 이걸 잘 명심해야 돼요. 저 사람은 말하면 하면 한다는 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동안 이제 미국의 기운이 뭐 돌아가는 게 뭐냐면 트통을 믿지 않았던 사람은 그동안에 뭐 그 동의하지 않았던 사람들조차 이번에 레바논이나 이스라엘 상황을 보면서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다라고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들이 실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마치고 그 다음에 그 미국 국내 문제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 세계의 그 딥스의 이제 그 딥스가 무너지는 소리의 이제 큰 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미국의 상원의원, 하원의원, 주지사, 주 공무원들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그 아동 아이들 있죠. 아가들. 그 관련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성매매 조직이라든가 협박이라든가 과 연결된 대형 스캔들이 결국 드러날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과거 방송에서. 근데 이번에 터졌어요. 그래서 그 캘리포니아의 그 하원 의원 중에 에릭 스왈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아주 뭐 지가 뭐 대통령 출마도 한다 그랬던 애예요. 얘가. 근데 그 중국의 그 간첩 이름이 이제 팽팽인데 FANG 팽팽이라 그래요. 그녀에게 이제 그 국가 기밀을 많이 넘겼죠. 그리고 그 여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인계에 걸린 건데 걸렸다고 보지 않아요. 그냥 서로 티차 그 주고받는 게 그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실제보다 엄청나게 큰 사건이고 심각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심지어 사법기관이나 의회 건물 내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우 심각하고 충격적이고 믿기 어려운 수준까지 올라간 얘기인데 또 에릭 스왈웰 그 오피스에서 일하는 여자들 있죠. 여자들. 그 여자들이 여러 가지 그 사람에게 여러 그런 성적인 거 그런 관련들로 그들이 여러 그런 범죄 좀 얘기를 좀 우회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지금 막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이번에 하원 의원에서 사임을 했죠. 사임을 했는데 그래서 법무부와 지방검찰 등이 조사에 들어간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은 그런 정도고 지금 그러면 거기는 왜 그러느냐? 그러면 얘는 이 에릭의 스왈웰의 일로에서 이제 캘리포니아가 이제 캘리포니아 주가 말할 수 없는 부패된 그 주가 이제 건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볼 예정이고
캘리포니아 지역의 FBI도 일부 사안에 대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지저분하고 제가 이런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싶은데 그 정부 건물 내에서 그러한 그 추잡한 거 아시죠? 그런 관련 파티라든가 동성관 그런 파티가 정부 건물 내에서 이루어졌었대요. 웃고 말아야지. 그리고 심지어는 유럽에서 온 여러 지도자들까지 그 연결돼서 그러한 일들이 진행됐었던 것이 드러나고 지금 조사 중이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드러날 거라고 하고 그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선서를 하고 직무를 맡은 자들이 공적인 영역과 그런 일을 하면서 자기네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자리를 이용해서 엄청나게 부패된 일들이 지금 이제 고구마 줄기가 쭉 끌어올라오듯이 지금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well-known secret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다 알려진 비밀이에요. 그런데 그 well-known secret이라는 말 자체가 약시모란이죠. 서로 반대되는 말이 한 단어로 공존하는 걸 이제 악시모란이라 그러는데, 그러한 것들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죠. 이미 캘리포니아에 있던 사람들이 그런 거 몰랐겠습니까? 그냥 알고 다 눈 감아주고 덮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왜? 그들이 다 한 통속들이니까. 그리고 취할 이익이, 공동의 이익이 같기 때문에, 서로 이익을 분배하고 서로 이익을 취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다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흰모자가 이제 이 세력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야기에서 앱스 땡땡하고도 역시 관련이 있고 연결이 있고, 같은 맥락으로 정치권 내부에서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요런 것들이 점점 밝혀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딥스가 지배하는 세상이 워낙 부패되고 어둡고 비도덕적이고 비인류적인 세상이었으니까, 그거 밝혀낸다고 여기서 이런 거 터져 저기서 들은 거 터지면 이건 한도 없고 끝도 없겠죠, 여러분. 그러나 이제 우선순위로 굵은 거부터 터져서 쟤네들 우선 지도자급에 있었던 애들 다 목 잘라내고 지금 그런 과정 중에 우리가 있는데, 나오는 소식마다 너무 역겨운 소식이 나오니까 참 저같이 전하는 사람들도 좀 tired하죠. I'm tired, sick and tired of this bad behavior. 그러니까 sick and tired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어떻게 해요? 전해드려야죠. 전해드려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패되고 그 더러운 불법적인 그런 일들이 이제 딥스에 의해서 자행이 됐는데, 그러한 여러 사건들이 따로따로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로 연결된다는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 시스템 관련 문제, 선거 관련 문제, 이게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관련이 있는 거예요. connected each other. 그 다음에 카르텔과 이민 문제, 그 다음에 코로나 관련 문제, 그 앱스 땡땡 문제, 이란 문제, 나토 관련 문제, 요것이 다 따로따로 다른 사안인 것처럼 보이나 다 결국 하나로 연결되는 사안이고, 요것이 하나의 모든 것이 합쳐져서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연결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권력 구조와 연결돼 있고, 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밝혀질 건데, 그거가 지금 여기서 저기서 이제 어떤 사건으로 에릭 스와럴 같은 게 이제 하나의 일예인데, 사건으로 붐붐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사 들어가고 조사 들어가서
청문회 같은 거 할 때 온갖 추잡한 얘기가 이제 그 의회 청문회에서 다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듣는 국민들이 이제 아이고야 저거 도대체 뭔 소리냐 하면서 듣고 깨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다음 단계로 사람들이 주목하는 게 뭐냐면 에릭 스왈을 시작으로 포문을 열었다 그럴까요?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 일하는 하원이나 상원 의원들 거기 중에 누가 이런 성적인 거 그런 관련의 조직과 연결되어 있는지가 지금 앞으로 주목이 되고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가까워지고 있고 그들은 매우 죄진 X들은 알 거 아니에요. 아, 나 저기서 연루되고 나 가서 그런 거 저런 거 하고 그랬는데 아, 나에게 이제 족쇄가 채워지게 되겠구나 하고 걔네들 거기 참석하고 그랬던 애들은 알 거 아니에요. 딴 사람은 몰라도. 그런 애들은 이제 공포를 느끼겠죠. 그래서 밀리터리가 점점 압박을 가하고 있고 딥스 내부에서 특히 어느 내부냐? 상원, 하원, 의회 의원들 내부에서 불안과 공포가 형성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중요한 얘기라 한 번 더 강조해서 얘기하면 이 모든 사건들은 따로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로 충돌하면서 연결되는 콜리전 콜스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충돌하면서 연결되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의 큰 흐름으로 합쳐져서 올해 내년으로에 걸쳐서 이 세상에 공개가 되고 폭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다 이유가 있어서 일어나는 것이고 지금 여러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는 아까 했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앱스땡땡의 그 파일 공개 때 트통에 사용했던 방법인데 아이고 뭐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아이고 무슨 앱스땡땡 얘기가 언제적 얘기인데 아직도 그 얘기를 끌고 아직도 그 얘기를 하느냐 이제 그만둬 we move on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트통이 왜 저런 말을 하지? 저 사람 거기에 있나? 연루돼 있나? 뭐 비밀 있나?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공개를 해가지고 결국 의회가 법을 통과시키면서 그 파일 공개를 하게 됐죠. 그게 작전이었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통은 뭘 원하냐면 공화당이나 트통 측에서 그거를 드러내게 하는 거를 방법을 쓰지 않아요. 국민들이 나서서 그거를 들고 일어나서 공개라 하겠어 그 방법을 취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직접 트통 측에서 드러내기 어려운 것들을 대신 국민들이 대신 폭로하게 하는 데에 그런 작전을 썼다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게 마치 겉으로는 국민들로부터 나온 것처럼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랬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똑같은 맥락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 에릭 스왈을 그 하원 의원 관련 내용도 이제 점점 밖으로 새어나오고 드러나니까 이 모든 사건은 이 미국 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외국의 지도자들이 캘리포니아까지 원정 와가지고 얘네들하고 각종 추잡한 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사건들이 결국 유럽까지 연결되고 네덜란드에서부터 이 네덜란드가 또 악한 나라 아닙니까? 그 네덜란드에 제가 한 4년 전인가요? 지하 덤을 얘기하면서 아주 그냥 거의 세계 최초의 처음에 판 덤이 그 지하에 어마어마하게가 거의 도시같이 헤이그라는 도시에 있는 지하 덤을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과거에 방송했던 거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헤이그가 왜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왜 교과서 사회 같은 거 배울 때 왜 헤이그 만국 평화 회의인가 그런 거 배웠던 것 같은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랬는데 그 네덜란드 헤이그 밑에 있는 덤 그 얘기하면서 이 네덜란드 홀랜드 그 홀랜드라기도 하고 이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굉장히 딥스의 또
약한 애들이 또 거기서 엄청나게 활동을 했던 나라입니다, 이게. 그래서 뭐 네덜란드 풍차 뭐 그런 나라죠. 그래서 거기 튤립이 아름답던데. 그래서 하여튼 가만 있어봐. 다시 돌아가야죠. 그래서 이 모든 사건들이 아까 에렉 수아렐 사건이 결국 유럽까지 연결되고 네덜란드에서부터 호주 주변의 작은 섬들, 그 호주 주변의 작은 섬들이 또 캄보디아, 중국까지 이 사건이 이어질 거라는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여기서 잠깐 호주 얘기하니까 말씀드리는데, 호주, 뉴질랜드 우리 다 잘 사는 나라로 알고 있었죠. 근데 뉴질랜드는 내가 보기엔 거의 망했고, 뉴질랜드에서 사람들이 거의 빠져나가갖고 인력이 뭐 좀 우수한 인력은 다 호주에 가서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임금이 높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런 호주임에도 불구하고 호주도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연방 국가들이거든요. 이제 영어로 브리티시 커먼웰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연방 국가들이 지금 다 망했습니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얘네들. 그래서 그 뭐 망하게 돼 있죠. 그렇게 딥스의 그런 그 지배 아래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지금 옛날에 뭐 호주나 뉴질랜드, 뭐 뉴질랜드는 뭐 백호주의라 그래가지고 아예 호주가 그랬나 뭐 아예 뭐 유색인종 이민을 안 받을 때도 있었고, 이제 나중에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그 이민의 심사가 까다로웠던 나라인데, 그런 나라들이 지금 다 망했어요, 여러분. 뭐 이민 갈 것도 없어요. 뭐 한국이 살기 어려웠을 때나 미국 호주 뭐 뉴질랜드가 인기가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 그 우수한 기술 인력들, IT나 뭐 우수한 기술 인력들은 오히려 젊은이들 뭐 3, 40대인가요? 그런 사람들은 아일랜드, 아일랜드나 그런 유럽의 국가들에 많이 이민을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민이 아니죠. 이제 일을 찾아서 거기다가 어플라이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한국에 이제 앞으로 크게 비전이 없다 생각을 해서 그렇고, 또 뭡니까? 일본도 한국에 사는 그 돈이 좀 있는 사람들 조용히 일본으로 재산을 옮기고 일본에 또 많이 가서 살려고 그렇게 일본으로 많이 간다 그래요. 상속세가 그 중에 하나의 그 말도 안 되는 한국의 상속세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갑자기 좀 곁길로 나갔다가 또 이제 아까로 여러분들이 그런 소식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규모의 본격적인 작전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 모든 것이 그 본격적으로 그 작전에 돌입하기 하는 그 돌입을 향해서 모든 것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이디 벤스 그 부통령과 법무부 국가정보국의 인사들, 트럼프 대통령 가족, 특히 그 큰아들이 뭐 어떤 발언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인물들이 이제 시작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방송에서 제이드 벤스 부통령이 그 피자 아시죠? 그 아동 관련 그거를 조사해 봐야 되지 않아? 라면서 부통령이 그 얘기를 꺼냈다는 얘기를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그리고 제가 멜라니아 여사나 로렌 보발트 여성 하원 의원 내 이름을 언급하면서 제가 그거를 지난 방송에서 자세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트통이 바티칸을 겨냥하고 있고 그 얘기를 했죠. 바티칸은 너무 정치적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뭐 딥스한테 그냥 완전히 잡혀가지고 그 바티칸, 시티 오브 런던, 워싱턴 DC, 쓰리 필라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CIA가 과거에는 해운회사, 농산물 기업 등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라디오나 TV나 신문을 활용해서 국가를 통제하고 그 칼라 레볼루션이라는 색깔 혁명 뭐 그런 거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하고 그 또 음악 산업이나 할리우드 엔터테인먼트 산업까지 영향을 미친 게 CIA예요. 걔네들이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종교 조직도 엄청나게 손을 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미국의 메가철치라고 왜 대형 교회 있죠. 그 캘리포니아의 그 세들백 철치 그 사람 릭 워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써서 뭐 베스트셀러가 되고 했는데 그게 딥스가 다 키워준 거예요. 뭔 베스트셀러 첫 챕터 읽다가 야 이거 이상한 책이네 그러고 제가 던져버렸다는 얘기를 과거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들백 릭 워렌의 세들백 철치라든가 무슨 그런 메가 철치들 다 그 딥스의 영향권 안에 있는 철치라 그게 메가 철치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소위 말해서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대형 교회 여러분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 앞에 있는 그냥 작은 교회 목사님이 그냥 열심히 복음 가르치시면서 올바른 복음을 가르치느냐를 잘 들어보시고 교회에 뭐 20명이 나왔든 100명이 나왔든 몇 명이 나온 건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는 목사냐, 이 교회가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묶이고 세상에 발을 빠뜨리지 않고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찬양하면서 정말 이 교회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묶여있냐, 요러한 크라이테리아 기준을 보시고 집 앞에 뭐 1시간씩 운전하고 가서 파킹하기 힘든 데 가서 파킹하고 뭐 모여서 뭐 그런 교회 그러한 대형 교회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집에 가까운 교회에 다니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새벽기도도 가지 여러분. 전 세계에 새벽기도 하는 나라 한국밖에 없어요. 근데 새벽기도가 뭐 매일 뭐 새벽기도를 뭐 가라 이런 소리는 아닙니다만은 내가 어느 날 일찍 일어났어. 내가 너무 주님이 만나고 싶고 너무 주님과 대화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집에서 나가서 한 5분 걸어가서 교회당에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당에 가면. 그러니까 저 어려서 제가 그 교회 생활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대학교 2학년 때 본 어게인 됐어요. 4대째 있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다가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때 이제 소위 말하는 본 어게인 중생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새벽기도 다니고 그렇게 발걸음이 그냥 가볍게 그렇게 교회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교회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메가철치 문제 있다 그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또 이제 좀 많이 곁길로 나갔는데 이런 얘기가 중요해요. 사실은 저는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 인텔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텔은 수단에 불과합니다. 근데 인텔의 질이 높고 인텔의 내용이 좋으니까 이런 좋은 인텔을 전해드리면서 이런 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곁길로 나갔으니까 이제 돌아가면 그래서 종교적인 그 종교에 엄청나게 딥스가 손을 댔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미국 안에 있는 뭐 몰몬이나 뭐 그 사이언톨러지 뭐 있죠. 그러한 그
교회에 우리가 말하는 한국에도 여러 이단교라고 하는 교들이 있죠. 그거에 다 창시자들은 다 그 딥스와 연결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그래서 그 몰몬의 그게 창시자가 지금 제가 애드리브를 하기 때문에 갑자기 제임스 스미스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딥스의 그 깊은 연관들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이단교를 만든 거예요. 그걸 꼭 아시고 과거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남미나 멕시코, 칠레, 페루 이런 데들이 다 캐톨릭 국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교회 조직,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종파 이런 것이 바티칸하고 엮이면서 이들이 말할 수 없는 부패가 있고 특히 그 사제들의 캐톨릭 교회는 캐톨릭에도 깨끗한 부분이 많이 있겠죠. 저는 그 뒤를 두고 하는 얘긴데 그 사제들의 문제가 많고 과거에 유튜브에서 그 수녀를 어려서부터 집안의 그 카톨릭 집안의 아이 중에 하나가 사제가 되든지 수녀가 되는 것을 하나의 아너러블하게 생각하는 게 있나 봐요. 거기 문화는. 그래서 그 집의 딸을 그렇게 굉장히 잘 사는 집의 딸인데 자기가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뭐라나 자식 하나 바치겠다 해갖고 18살 먹은 딸을 수녀원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수녀가 거기서 받은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일들을 핍박이죠. 그렇게 거의 말할 수 없는 인권 유린을 당하고 등등. 그래서 그 사람이 3시간에 걸쳐서 말도 너무 빠르게 해가지고 그런 간증을 제가 듣고 그 사람은 그 간증에서는 거짓이라고는 보일 수가 없어요. 워낙 자기가 그냥 있었던 일 생생하게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3시간짜리 그 사람이 이제 그룹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세상에 나와서 그거를 폭로를 했는데 그 이후로 그녀가 사라지고 없다라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말할 수 없는 그 캐톨릭의 그 어떤 그 어두운 부분 그런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로 돌아갈게요. 아까 하던 얘기로. 그래서 이제 교회 시스템을 통해서 특정한 인물들을 권력의 위치에 올리고 그들이 자체적인 조직이라든가 금융 시스템, 네트워크를 만들게 하고 이런 구조를 통해서 국가 간의 이동이 자유롭게 하면서 왜냐하면 카톨릭 그 시스템은요. 전 세계에 그 조직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추기경 교황 밑에 추기경이 있고 추기경 그렇게 해서 이 전 세계의 네트워크예요. 조직이 아주 엄청나죠. 그래서 국가 간의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그다음에 수녀 얘기 조금 아까 한 수녀 얘기 중에 재미난 얘기가 있었는데 미국에 있는 수녀들은 컨벤트 수녀인가 하여튼 세상 밖으로 못 나오는 수녀들이 있어요. 검은 거 입고 다니는. 근데 그 사람들은 미국에 있는 사람은 유럽으로 옮기고 유럽에 있는 사람은 다른 아시아로 옮기고 하면서 서로 언어가 다른 그러한 국가들로 정책적으로 다 이렇게 이동을 시킨다 그럽니다. 자기 본국에서 있지 않아요. 그게 다 의도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하던 얘기도 돌아가서 국가 간의 이동이 자유롭게 되고 외교적 보호를 받아서 특정 국가에서는 법적으로 건드리기 어려운 위치에 놓고 자기들이 하고는 인신땡땡 관련 그런 사업을 원활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도는 뒤에서 매우 거대한 규모로 운영되고 있었고 이런 그 현재 시점에서 바티칸까지도 조사 대상이 이제 되겠죠.
근데 바티칸을 건드린다는 건 이거 뭐 완전히 뇌관을 건드리는 건데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봅시다. 그래서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그 큰 어떤 엄청난 스캔들이 쏟아져 나올 거라 하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곤과 전쟁부와 함께 바티칸의 추기경들을 직접 불러들이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여러분. 이런 거 뭐 일반 방송에서 절대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트통은 이제 월타임 프레지던트죠. 지금 전시예요. 전시 대통령으로서 전쟁부와 함께 다양한 작전들을 겨냥하고 있고, 아까 말한 제일 초입에 말한 선박을 추적하는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작전들을 하는 데에 든든한 뒷배가 뭐냐? 테크놀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빵빵한 테크놀로지가 있어서 그런 거를 사용하니까 이러한 흰모자의 이런 정말 과거에는 정말 상상도 못하고 건드리지도 못할 애들을 건드리는 게 그 뒷배에 테크놀로지가 있다. 이 얘기를 강조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동일한 기술을 이용해서 각국에 경고를 보내고 있고, 만약 선박에 그 아이들이 있다든지 인신 땡땡이 이루고 있다든지 아까 한 거에 뭐 반복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너무 중요하니까 또 한 번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무기를 운반하고 있다든지 그러면 선박의 모든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는 기술도 가지고 있다. 기술 테크놀로지입니다. 우리 미국의 리얼터들이 리얼터가 이제 그 부동산 중개업자인데 이제 한국으로 옛날에 우리 어려서 쓰던 말로는 복덕방이거든요. 근데 복덕방들이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집을 산다 그러면 로케이션 그래요. 그만큼 위치가 중요하다. 지금 여기 흰모자 작전에 뭐냐? 테크놀로지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몇 주 전에 중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그 중국에서 선박 물류가 크게 막히는 상황이 발생했고 항구에 많은 물량이 쌓여 있었는데 그 이유가 선박 시스템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그때 사용된 게 DEW, 영어로 Directed Energy Weapons, 한국말로는 번역하면 지향성 에너지 무기나 새로운 형태의 전자기 펄스, 영어 약자로 AEMP, 전자기 펄스 같은 시스템이 사용돼서 선박 시스템을 마비시켰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몇 주 전에 중국에서. 그리고 정말 재미난 거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한대요. 여러분들도 내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시는 거지, 이러한 게 뭐 이란 공습하고 뭐 호르무즈 봉쇄하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들려주는 뉴스 보면 뭐 태통이 저렇게 하고 있구나 뭐, 근데 이 뒤에 이면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시는 거지.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일반 사람들은 이런 걸 모른대요. 모르겠죠. 그래서 정부가 왜 퀀텀은 이제 양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 기술에 관심을 가지는지, 왜 시공간을 bend the space and time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시공간을 휘는 기술이라는데 왜 세상을 바꿀 기술들이 이렇게 나오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일반 사람은 거의 알려지지도 않지만 알지도 못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말하기를 쿼트, 인용할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냐면 우리가 가진 기술은 사람들이 아직 알 수 없는 수준에 있다라고 말했어요. 이런 얘기 자주 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나와서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냥 저게 뭐지? 그리고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기술이 있긴 있는가 보다. 그리고 듣는 정도죠. 그래서 엄청나고 거대한 기술이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중요한 얘기 지금 합니다. 이런 기술은 한 번에 공개될 수가 없고
왜냐하면 한꺼번에 공개하면 혼란이 생기고 뭐 그야말로 전쟁 나는 거죠. 폭동도 일어나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반발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다른 국가들에게 위협으로 느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경제나 무역을 중단하거나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큰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술은 단계적으로 공개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전에도 했는데 오늘 한번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몇 가지 추가 내용을 이제 전혀 다른 얘기 할게요. 추가 내용을 하면 이란은 이제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었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하루에 약 4억 3,500만 달러씩 잃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 숫자가 대충 그렇대요. 그러니까 쟤네들도 빨리 해결 안 보면 저 나라 완전 망하지요. 경제적으로도 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터닝 포인트 USA가 이제 그 CK 찰리가 만든 그 조직이죠. 그런데 거기서 실제 사람들이 행사에 약 25% 정도만 참석을 했어요. 얼마 전에 행사를 했거든요. 그 내부에서 많은 갈등이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그 펀드, 도네이션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조직인데 그 자금이 이제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금이 사라져 있고, 거기에 CEO가 지금 그 와이프 아내 되는 에리카가 이제 CEO로 있는데, 그녀는 아주 굉장히 굉장히 크리피하죠. 굉장히 뭐가 좀 이렇게 좀 껄쩍지근하다 그럴까, 뭐 그 여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 얘기도 했고, 엄마가 정보기관 연결된 사람이고 레이티안 방개회사의 뭐 CEO라는 얘기도 했고, 삼중 스파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 할아버지 자체가 매우 그 딥스와 깊게 연관돼 있고 미국의 금융 시스템과 관련된 역할을 했는 집안이고, 아버지도 역시 레이티안과 연결돼 있다. 레이티안은 방산업체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에리카 자체가 CIA가 만든 동영상에 출연했다는 얘기는 했죠. 그러면서 그 얘기를 조 로건, 굉장히 큰 인플루언서인데, 그 사람이 아니 왜 에리카가 CIA 동영상에 왜 나와? 나한테는 연락 없었는데 왜 나한테 연락해서 나도 좀 나오라 그러지 하고 빈정거리는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좀 간단한 소식은 영국의 키어 스타이머, 이 바보 같은 총리에 이게 완전히 공산주의자인데, 이 사람이 올해 사임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앱스땡땡 사건은 그 파일은 이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죠. 그러나 이제 많은 것이 내용이 우리에게 드러날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과학자 여러 명이 실종된 얘기는 아까 했는데 트통이 직접 말을 했죠. 이 사건을 조사하겠다 하고, 일렉트로그래비릭스는 전자중력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반중력, 추진, 플라즈마 에너지 같은 기술을 연구하던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아까도 드렸는데, 또 며칠 전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일반 수면으로 올라와서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일으키면서 본격적인 조사가 되고, 그럼 왜 사라졌냐 그 사람들이. 그 사라진 이유가 나오겠죠. 근데 사라진 이유가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쪽 애들이 저 세상으로 보낸 거죠. 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술과 여러 가지 널리지가 그 세상에 알려지면은 안 되겠기에 그렇게 한 거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으로 요 얘기하고 마칠 건데, 그 이란 문제, 중국 문제, 미국 내부 문제, 뭐 유럽 상황까지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면서 제가 오늘 전반적으로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캐나다 등에서도 이미 여러 스캔들이 준비되고 있고 이제 터트릴 거라 그래요. 흰모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정부가 최근
반유대주의 인물 목록을 공개했어요. 이것도 이례적인 건데 그 목록에 댄 벨지리안, 그레타 썬버그, 캔디스 오웬슨, 닉 푸엔테스, 덜커 칼슨 등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어요. 특히 그레타 썬버그는 대해서는 특정 세력이 이용하는 인물이라는 얘기가 있고, 닉 푸엔테스 그 젊은 애요, 23살인가, 그 마가 하던 애인데 그와 관련해서도 향후 여러 가지 개인적인 그 사람 개인적인 내용이 공개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얘네들 그 리스트를 작성해서 이제 가만 안 놔둔다 뭐 이렇게 하고 발표했다는데, 이런 것도 일반 표면적으로 받으면 그렇지만 또 이 흰모자에 어떠한 그 소위 말하는 사이압, 어떤 그 심리전이 그 안에 끼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일단 이런 소식이 나와서 일단 액면가로 그냥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오늘 좀 제가 곁길로 순간순간 생각하면 이런 얘기도 좀 해야겠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름 드렸는데, 이해가 잘 되셨기를 바라고, 또 내일은 제가 오늘 이게 방송이 길어서 내일은 제가 하루 쉬고 그 다음날 또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뭐 1시간 반짜리를 하면 다음날은 쉬고 1시간짜리를 30분짜리를 하면 뭐 매일 하고, 제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whatever I feel like 제가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아버지께 참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사는 이 삶이 아주 행복합니다.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맨날 세상에 모든 걱정 다 짊어지고 사시는 분들은 그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모든 걸 맡기면 세상 근심 걱정 다 주님께 맡기고 근심 걱정 벗어 던지셔야 됩니다. 그게 앞뒤가 맞는 거예요. 감사드리고, 긴 시간 들으시느냐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독, 좋아요, 뭐 알림 설정 그거 해주시고, 구독을 좀 많이 해주세요. 이 라나 방송의 생전 그 얘기를 그동안 안 했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방송을 지금 뭐 5년 훨씬 넘게 하는데 구독이 이거 3만 명도 안 된다니, 이거 지금 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들 다 하셔서 적어도 앞에 글자가 3자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2만 8천 얼마인 것 같아요. 2만 8천 조금 넘었어요. 그러니까 구독해 주시고, 멤버 하실 분들은 빨리빨리 멤버 하셔서 한 달에 커피 한 잔, 두 잔, 뭐 얼마 소정의 액수죠. 그래서 라나 방송에 힘을 실어주시고, 이런 좋은 인텔 소식 계속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도록 멤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라나였습니다.